지금까지 피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동 표현을 다루었는데 사동 표현을 다루지 않으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동 표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같이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능동이 아니라 주동과 서로 짝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주동은요, 주어가 자신이 직접 동작을 한다면,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가 반찬을 먹었다. 주어인 아이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반찬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동문, 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인 엄마가 아이에게 반찬을 먹였다. 제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려고 먹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어인 엄마가 반찬을 먹나요? 아니죠. 엄마가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아이에게 반찬을 먹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피동은요, 어땠습니까? 벌이 은주를 쏘았을 경우에, 벌이 은주를 쏘든지 아니면 은주가 벌에게 쏘이든지, 어떻습니까? 행위, 쏘다라는 행위를 한 것은 다 벌이죠. 상황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동 표현일 경우에는요, 무언가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주체, 엄마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동을 실현하는 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파생적 사동은 역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명칭으로 단형 사동. 통사적 사동은 어떤 사동? 예, 장형 사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생적 사동은 무엇을 이용해서? 전미사. 통사적 사동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피동에서는 이희리기가 있었죠. 네, 사동에도 이희리기가 있습니다. 이희리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피동인지 사동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세 개 더 우구추, 이건 사동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다면 사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요, 자, 녹이다는요, 얼음을 녹이다, 녹도록 만드는 것이죠. 녹다에서 녹이다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녹이다는 녹다의 사동 형태고, 굳히다는요, 굳히다, 콘크리트를 굳히다 에서 나왔겠죠. 굳다에서 나왔겠죠. 역시 굳게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연을 날리는 것은요, 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날다에서 리를 덧붙인 게 되겠고요. 자, 신발을 신기는 거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신다에서 나왔을 겁니다. 잠을 깨우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깨다. 불판을 달구다, 불판이 달다 에서 나왔겠고요. 몸을 낮추다 같은 경우는 낮다에서 나왔을 겁니다. 쭉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7개의 사동 전미사가 들어가서 사동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파생적 피동에 되다, 당하다, 받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파생적 사동에는요. 시키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을 찾아봤을 때요. 시키다 에 보시면 일부 명사 뒤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다, 복직시키다, 오염시키다, 이해시키다와 같은 단어들이 예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전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붙여 쓰게 되겠고요. 파생적 사동과는 다르게 통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통사적 사동은 기본적으로 하게하다라고 만들게 되겠고요. 책을 읽게 하다. 본인이 읽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드는, 읽게 하다라는 통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요. 파생적 사동은 안 되는데 통사적 사동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받게 하다. 이 받다를 사동 형태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파생적 사동은 이희리기 우추를 다 넣어볼까요? 받이다, 받히다, 받리다, 받기다, 받우다, 받구다, 받추다? 뭔가 성립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개하다라는 통사적 사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피동에서는 이중 피동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일부 사동 표현의 경우 사동 전미사가 2개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우다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다에다가 이, 우까지 결합하여서 재우다. 2개가 나왔죠? 채우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다에다가 역시 이, 우, 다. 세우다는요. 서다에다가 역시 이, 우, 다. 이렇게 결합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몇몇 특별한 단어들에서 사동 전미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한편 사동 표현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엄마, 아이, 그리고 옷, 입다라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사동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적 사동, 단형 사동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인가요? 아니면 입혔다인가요? 예, 입혔다가 되겠죠. 그죠? 파생적 전미사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짧은 것. 반대로 통사적 사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어떻게 해요? 입게 하였다. 입게 했다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문장의 주어인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데요. 이 입다라는 행위를 2가지 경우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팔 들어라, 왼쪽 발 끼우고 오른쪽 발도 끼우고 자 머리 쑥 넣고 해서 이 입다라는 행위를 엄마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한편으로는요. 야, 시간 없어. 빨리 나와야지. 옷 빨리 입고 나와. 라고 말로써 입다라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아이가 입다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엄마는 간접적으로 지시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맞아요. 엄마가 직접 행위를 하였느냐? 아니면은 행위를 하도록 다른 쪽으로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 본다면 자 보시죠. 파생적 사동인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같은 경우는요. 자 어때요?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입히는 상황이 있겠고요. 옷 입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가능하죠. 즉 직접과 간접의 의미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형사동, 통사적 사동인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같은 경우는요. 간접적인 의미밖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간접만 가능한 거죠. 한편으로 이 파생적 사동은 그래서 사동의 의미가 중의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현은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걸 말합니다. 둘의 단적인 차이는요,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 인용격 조사로 라고를 사용하느냐, 고를 사용하느냐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86페이지에 있는 사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접기, 수채화 그리기 등 미술 분야의 교육을 맡고 있는 최땡땡 양은 자, 어떻습니까? 큰 따옴표가 나왔죠? 직접 인용이네요. 최땡땡 양이 한 말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자, 라고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하는 인용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요, 종이접기, 수채화 그리기 등 미술 분야의 교육을 맡고 있는 최땡땡 양은 자, 어떻습니까? 자, 없어졌죠, 그죠? 따옴표가 없어졌습니다.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가 아니라 있다고,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했습니다. 있다고 말했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시 표현 등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겠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 학습 활동에 잠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인용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동 표현을 다루었고요. 피동 표현에서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법에서 교과서는 조금 다르게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